간단하게 이제 통계 복습 좀 하고 그리고 뭐 문제 몇 개 좀 풀어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5강, 6강 2개 풀어오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 없냐? 아직 안 왔어? 아 진짜? 그럼 일단 문제 풀 때 줄게. 일단 그냥 볼게. 처음에 이제 확률 변수라는 게 나오잖아. 확률 변수. 확률 변수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지? 확률 변수의 종류. 일단 확률 변수 일단 정의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정의 자체는 지금 좀 길게 나와 있긴 한데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값을 대응시키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보면 동전 제일 만만한 게 동전이니까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을 한번 다 써보면 뭐가 있냐? 동전 2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 그러니까 전체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표본 공간이 뭔지 기억하잖아, 그지? 뭐 있어? 앞면, 그 다음에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총 4개가 있지, 4개. 맞지? 요런 건 이제 시행에서 나오는 표본 공간을 쓴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제 요 상황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내가 확률 변수, 그냥 x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x가 될 수 있는 값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이랑 1이랑 2랑 이렇게 3가지가 있잖아. 맞아? 그럼 이제 이 표본 공간이 이런 이 x값에 하나씩의 대응을 할 수 있지. 대응을 시킬 수 있잖아. h는 어디에 대응하면 돼? 앞면이니까 2에 대응하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ht랑 th는 1에 대응을 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tt 같은 경우는 0에 대응을 시킬 수 있잖아.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관계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를 확률 변수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요 x 자체, x가 가질 수 있는 값 0, 1, 2 있잖아. 요거를 그냥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해도 돼. 그냥 편하게, 사실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거는 요거를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그러니까 함수처럼 표현을 했을 때, 함수의 표현을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 화살표를 받는 애들이니까 공역 자리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로 표현했을 때, 이 공역 자리에 있는 여기를 x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걸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확률 변수 0, 1, 2가 또 각각의 가질 수 있는 확률들이 있잖아. 이걸 확률로 표시했을 때, 그런 확률들을 써보면, 일단 2분의 1이 있고, 4분의 1이 있지. 맞냐? 그럼 0이 될 확률은 얼마야? 어디에 대응되냐? 2분의 1이야? 4분의 1이야? 4분의 1이지. 그 다음에 1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에 대응될 거고, 2 나올 확률은 4분의 1 이렇게 대응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 확률 변수에서 또 이제 확률까지의 그 대응 관계, 요만큼의 관계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지. 이거 확률 분포. 됐냐? 그치? 그래서 여기를 보통 이제 뭐 px?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x에서 px로 가는 그런 그 함수의 관계를 여기서는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확률 분포, 요 부분에서의 정의역에 해당하는 이 x 값이 이제 확률 변수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확률 변수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누잖아. 뭐 있어? 기억하냐? 2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있어? 연속 확률 변수가 있지. 맞지? 연속 확률 변수.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셀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셀 수 없는 거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로 따지면은 정수나 실수?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으로만 봤을 때, 딱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느낌으로만 봤을 때는 얘는 이제 셀 수 있는 건 정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거는 실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0하고 1하고 2라고 이렇게 하나씩 셀 수 있잖아. 몇 개야, 총?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3개지, 3개. 그치? 하나, 둘, 3개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거는 이산 확률 변수고, 셀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가 이제 키 같은 거 있잖아. 키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뭐 키를 얘기할 때, 나 내 키는 175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이게 실제로 정확하게 175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 그지? 그러니까 정확한 기계로 쟀을 때도 이거는 175. 얼마가 되거나 아니면 174. 얼마가 되거나 막 이렇게 막 바뀔 수도 있잖아. 이거는 내가 그냥 편의상 하는 얘기고. 이해하냐? 그러니까 실수값을 갖는다는 건 그러니까 그 범위를 갖는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175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보통 이제 키가 170 보통 이런 애들이 많잖아. 4.7 이상 그다음 170 사실 175. 얼마면은 더 올리면서 얘기하잖아. 보통. 그지? 그러니까 5. 얼마까지는 아니고 한 174. 아이씨 175까지 하자 그냥. 대충 요 정도? 이렇게. 한 요 정도. 키가 한 이 정도 있는 애들이 보통 175라고 그냥 다 얘기해버리잖아. 올려갖고. 맞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사실 그러니까 요 그 키 175라고 얘기한 그 학생의 키는 요 사이에 어찌됐건 들어가긴 하는데 정확히 딱 얘기할 수는 없잖아.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우리가 편의상 그냥 잘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고. 맞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연속 확률 변수 셀 수가 없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숫자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건 셀 수가 없다고 하잖아. 그지? 이런 거 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겠지. 이해하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처음에 보는 게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 이산확률 변수 지금 여기 예시를 내가 그려놓은 게 이제 이게 이산확률 변수인데, 이산확률 변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이게. 이런 걸 보통 함수의 그 대응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이산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표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다른 방법이 있어.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거랑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거, 너네가 이제 맨날 봤던 거 있잖아. 이렇게 표로 표현하는 거. 그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0하고 1하고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각각의 확률들을 써주고, 맨 끝에 이제 이 확률의 총합, 1이라는 걸 이제 작성해주는 거. 요런 표현 방법이 있잖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거지. 맞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를 하죠. 이산 확률 분포표. 그래서 뭐 각각의 확률을 좀 써보면 0 나올 확률이 뭐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2 나올 확률은 4분의 1, 뭐 이렇게 그냥 표현할 수 있고, 밑에는 그냥 px,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런 게 이제 이산확률 분포표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래프로도 표현을 하긴 해.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잘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건 굳이 뭐 하진 않을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산확률 분포표를 그려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 함수로 표현한 거는, 어쨌건 이런 표현 방법은 함수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 보통 함수값 같은 걸 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를 내가 그렸을 때 정의역이 1, 2, 3이라고 하고 공역은 예를 들어서 4, 5, 6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만약에 1이 4로 대응되고 2가 5로 대응되고 3이 6으로 대응되는 함수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거를 이제 함수값의 기호로 보통 우리가 f1은 4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 맞아? x가 1일 때 4에 대응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지. 이런 것처럼 얘도 이제 표현하는 기호가 있는데 그게 이제 px는 0이 4분의 1이다. 대충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 쪽에서는 요걸 함수값에 그냥 기호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1 같은 경우는 뭐 x는 1일 확률이 2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이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금 내가 함수 했던 것처럼 함수가 대응될 때 그 대응되는 규칙이 있잖아. 맞아? 함수 방금 내가 썼던 거는 사실 1 다시 한번 써볼게. 괜히 지웠네. 이렇게 4, 5, 6 있을 때 1이 4에 대응되고 2가 5에 대응되고 3이 6에 대응된다고 했을 때 이 함수의 규칙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쓸 수 있냐? y는 fx라고 쓸까? fx는 뭐라 쓰면 돼? x 플러스 3이라 쓰면 되지. 그럼 1 넣으면 4 나오고 2 넣으면 5 나오고 3 넣으면 6 나오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x랑 y의 그 관계식이 있잖아. 대응되는 그 관계식이 있잖아. 이런 것도 마찬가지 여기 이 확률 분포에 이런 관계식이 있는데, 이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그 관계식을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기호로는 px는 xi 얘가 pi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내가 확률 질량 함수를 써본다고 하면 x는 x일 확률이 딱 두 가지만 나오지. 2분의 1과 4분의 1 맞지? 그리고 2분의 1이 나오는 확률은 x가 1일 때 나오고, 그 다음 4분의 1 나오는 경우는 x가 0이거나 2일 때 이렇게 나오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관계식을 표현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확률 질량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지금이야 사실 얘네가 꼴랑 뭐 그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좀 상수함수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게 이제 관계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 뒤쪽에 가면 있잖아, 그지? 그런 게. 뭐 예시에도 좀 있고. 그거는 좀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아무튼 관계식은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몇 개만 좀 요것도 좀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이런 확률 질량 함수 이거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그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총 세 가지가 나오잖아. 첫 번째는 이제 확률 질량 함수는 뭐 0 이상 1 이하다라는 거, 당연히 확률이니까, 그지? 0 이상 1 이하의 범위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라는 거는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다라는 거, 그지?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예시를 좀 들어보면 x가 1 이상 2 이하일 확률이라는 거는 x가 1일 확률과 x가 2일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해라, 뭐 그런 의미지. 그치?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 세 가지는 이런 건데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 되지. 이거는. 자, 그래서 예제 유제 한번 볼까? 유제. 자, 이거 유제 1번 한번 볼게. 요거 근데 니네가 다 풀어야 된다. 맞지? 자, 유제 1번 같은 경우 잠깐만 좀 보면 이상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이제 1부터 4까지고 확률 질량 함수가 저렇게 나와있지. 자, 그럼 이걸 보고 표를 그려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저 상태에서 그냥 풀어도 상관없는데, 지금 그냥 뭐 표를 좀 그려볼게. 일단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니까 하나씩 써보면 1, 2, 3, 4 이렇게 쓸 수 있고, 각각의 확률이 처음에는 10분의 1이지.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10분의 2 나오고 10분의 3 나오고 10분의 4 나오잖아. 맞지? 여기서 이제 x가 a일 확률, 그러니까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게 px는 a 더하기 px는 b니까 x가 a일 확률과 b일 확률의 합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a, 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지금 그냥 그러니까 확률 두 개 더해서 2분의 1 되는 걸 찾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분모가 싹 다 10이잖아, 10. 그럼 분자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면 되지, 그지? 분자의 합이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분모가 10분의 1로 시작하고 있는데, 확률 두 개 더해서 2분의 1 된다는 건 얘가 결국 10분의 5란 얘기니까, 분자끼리의 합이 5가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잖아. 맞지? 근데 분자끼리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요거. 그러니까 x가 1일 확률과 x가 4일 확률, 요거를 더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x가 2일 확률과 x가 3일 확률을 더해서 만드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제곱의 합의 최대값이잖아. 그럼 이거 a, b라고 했을 때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16이니까 17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 제곱해서 더해주면 4 더하기 9니까 맞냐? 13 나오겠네. 그럼 뭐가 제일 커? 17이 제일 크지. 그래서 뭐 이게 답이겠지. 지금 뭐 이런 문제 이렇게 뭐 나오는 건데 별로 어렵진 않네요. 이건. 그 다음에 성질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이산확률 변수에서 이제 또 나오는 공식이,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확률 구하는 것도 좀 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평균이랑 분산 표준 편차를 제일 많이 찾잖아.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공식만 좀 얘기를 좀 해볼게. 일단 평균 같은 경우는 기호로 EX라고도 쓰고 ME라고도 쓰지. 맞지?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시그마로 좀 표현을 해보면, 얘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일단 이 기호도 알고는 있어야 돼. 이 기호를 가지고 이제 표현해서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호 자체도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기호로 시그마로 표현한 상태에서 요 앞에 있는 요거 xi 요게 이제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요 확률 변수가 여기 있는 확률 변수랑 같은 놈이야. 맞지? 같이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여기가 2x가 되면 얘도 2x가 돼야 되고 3x가 되면 3x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맞지? 그러니까 얘랑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평균을 구하는 구성, 그러니까 평균의 이 공식의 구성을 잘 보면 일단 시그마랑 x 확률 변수 x가 있고 그 다음에 요 pi가 이제 확률 질량 함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냥 단순히 확률이라기보다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이렇게.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공식의 구성이 확률 변수랑 확률 질량 함수가 곱해지고 앞에 시그마가 있으면 이제 평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게 나중에는 그 니네 뒤에 이항분포를 이미 배워서 알겠지만 이항분포 같은 경우는 독립시행이잖아. 시행이 독립시행이잖아. 독립시행일 때 이항분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평균을 기호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x는 0부터 n까지 x 곱하기 ncx에 p의 x제곱에 1마 p의 n-x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식의 형태가 조금 달라 보이지. 그제? 근데 어차피 얘도 지금 평균을 구하라는 식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구성 자체는 똑같단 말이야. 시그마가 들어간 상태에서 확률 변수 x 있지.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확률 질량 함수이기 때문에 얘도 평균을 구하라는 식이란 말이야. 이해하냐고 말이지? 근데 이거를 그냥 구성으로 안 보고 그냥 대충 요것만 그냥 외웠을 때는 요게 얘랑 같은 의미인지를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 전체를 구성을 좀 알고 있어야 돼. 평균의 구성을.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건 다 평균을 구하라는 의미야.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 질량 함수. 그치? 곱한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이건 뭐 그냥 뭐 그냥 뭐 이건 내가 대충 좀 직거래 볼게. xi의 제곱 플러스 뭐 2xi 곱하기 pi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만약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자체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확률 질량 함수고 요 앞에 시그마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요 값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는 의미야. 오케이? 요것도 이제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이제 기호로 표현을 굳이 해보자면 여기 있는 확률 변수랑 여기 있는 확률 변수의 식의 형태가 같아야 된다 했기 때문에 2x제곱 마이너스 2x 요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 기호는 이제 구성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 평균의 구성을.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구하는 거. 분산 구하는 공식은 얘도 이제 시그마로 표현을 좀 해주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뭐 xi-m의 제곱 곱하기 pi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자, 마찬가지 이 기호도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일단 원래 분산을 구하는 방법 자체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라는 건 또 이제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를 편차라고 하잖아. 별량에서 평균 뺀 거. 그러니까 별량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너네 별량이라는 말을 언제 처음 배웠냐면 도수분포 표현할 때 처음 배웠잖아.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도수분포 표현할 때 그때 처음에 별량이라는 말을 처음 배웠는데 별량이라는 건 그 자료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 자료의 수치. 그런 걸 별량이라고 하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수학 점수를 조사한다. 그럼 수학 점수가 뭐 70점이다. 뭐 80점이다. 아니면 뭐 90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별량이라고 하잖아. 맞지? 근데 그걸 여기서는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그래서 이 x가 확률 변수니까 얘가 별량이고, 별량에서 m이라는 거는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지. 맞지? 이렇게. 그 다음 그 편차를 제곱한 걸 가지고, 얘랑 이제 확률 질량 함수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가 있으니까 평균을 구하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분산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기호 자체는 좀 요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분산을 구할 때 이걸로 구하지는 않고 얘를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걸로 구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대부분 다 요걸로 계산을 하고 계산은 사실 요걸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기호로 나오는 경우는 말 그대로 얘는 이제 그 분산의 의미만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아 얘는 분산을 구하라는 뜻이구나. 대충 그렇게만 해석하면 돼. 이걸로 뭔가 계산하고 그러진 않아. 계산은 다 이걸로 할 거야. 이해하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라고 해서 분산에다 루트만 씌우면 되지. 루트 분산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 자, 요거는 거의 대부분 사실 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작업을 이 단원에서 많이 하지. 그래서 뭐 여기서는 그냥 이것도 하나만 해볼까? 3번 같은 거? 이것도 한번 해볼게. 자, 유제 3번 한번 제가 가볼게. 왜래 이거? 자, 이상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저렇게 나왔대.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되게 특이하게 나왔지 지금. 2분의 1부터 시작하지. 2분의 1에 뭐 이것도 표로 굳이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일단 그려볼게. 세제곱분의 1이랑 4제곱분의 1, 그 다음에 5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있고. 자, 이때 확률 질량 함수가 저거래. x분의 a라고 나왔지. 그럼 일단 a를 먼저 찾아야지. 여기서 뭐 평균 분산 뭐 이런 걸 구하려면 평균 구하라 나왔으니까 a 값을 찾아야 되잖아. 그럼 일단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저기다가 다 대입을 해야지. 그럼 x에다 2분의 1 대입하면 얼마야? x에다 2분의 1 대입하면 2a 나오나? 맞지? 그 다음 2의 제곱분의 1 대입하면 2의 제곱 a 나올 거고, 그 다음은 2의 세제곱 a, 2의 4제곱 a, 그 다음에 2의 5제곱 a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 확률을 다 더했을 때 1이 나온다라는 걸로 a 값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a가 다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좀 묶어주고, 그 다음 2부터 2의 5제곱까지 합이니까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생각해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계산하면 2-1분의 2의 초항 2, 그 다음에 공비의 항수제곱 마이너스 1. 자, 요거를 계산해주면 되잖아. 요 결과가 지금 1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계산해보면 분모 1에다가 요거 전개하면 얼마냐? 63인가? 그지? 60 맞냐? 아니지. 62지. 그지? 62. 62a가 1이니까 a 값은 62분의 1이다. 대충 요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평균 구하는 건데, 자, 여기가 다 62분의 1. 에이씨, 안 쓸게, 그냥 쓸까? 써보자. 자, 여기가 62분의 1이니까 여기 다 하나씩 써보면 62분의 2.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62분의 2의 제곱. 얘는 62분의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4제곱에 5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자, 여기서 이제 평균을 구하라고 나온 건데, 평균 구하는 거는 뭐 일단 당연히 공식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고, 표가 나온 상태에서 너네가 익숙한 거는 다 곱하고 더하는 게 좀 더 익숙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요 계산해볼 건데, 근데 다 요 곱해버리면은 얘는 2분의 1 곱하기 62분의 2이기 때문에 이렇게 2가 약분이 되지. 맞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62분의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약분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남는 거는 결국 62분의 1만 남으니까 이런 게 총 5개 있잖아. 그래서 답은 62분의 5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하지? 그래서 이거는 단순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문제는. 자,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까지 다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것도 좀 얘기를 좀 해볼게. 이 분산을 표현할 때 지금 내가 이제 그러니까 요건 계산하는 식이고 얘는 이제 표현하는 식인데,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얘도 어찌됐건 평균이라는 거기 때문에 편차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x-m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x-m이라는 것 자체가 편차라고 했고 그걸 제곱한 거의 평균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거를 전개를 하면 어차피 얘랑 똑같이 나오는데 요거 한번 전개만 한번 해볼게. 자,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m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맞아? 그리고 이거를 이제 원래는 요 뒤에서 배우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우리가 전에 배운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지. 확률 변수에 a를 곱하고 b를 더한 이렇게 좀 변형된 식에 대한 평균 구하는 방법이 a 2x 플러스 b라고 했었잖아. 요건 기억하지? 그래? 그러니까 요걸 좀 활용할 건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2를 이제 분배를 하는데 얘가 x에만 붙는다라는 느낌으로 해석하면 되거든. 대충 이걸 사용할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 2를 이렇게 하나씩 분배를 하는데 확률 변수 x에만 붙는다는 느낌으로 가보면 얘는 2x 제곱에
그 다음에 EM은 이제 상수니까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EX에 얘는 통째로 상수니까 그냥 M제곱 이렇게 써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EX가 M이니까 마이너스 EM제곱에다가 M제곱 더해주면 EX제곱에 마이너스 M제곱인데 M제곱이라는 게 평균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이 나오겠지. 이해하지?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 문제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요걸 구하시오라고 하면 아 이거 분산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이해하냐? 그치?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과정이 여기 지금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건 지금 시그마로 가지고 계산을 했네. 시그마에 대한 걸로. 여기 뒤에도 있긴 하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이건 그냥 안 할게. 이건 좀 노가다 같은데? 이거 그냥 거의 너네 할 수 있잖아 이거. 그래? 이거 좀 노가다 같은 느낌이나 이건 너네가 직접 한번 해봐. 분산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잠깐 얘기했던 거 확률 변수에 좀 변형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 이것도 그냥 공식으로 외우고 있으면 되고 이것도 증명 과정은 굳이 뭐 알 필요는 없어. 사실 뭐 크게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하진 않으니까 그냥 공식만 잘 외워주면 돼. 평균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느낌만 가져가면 돼. 평균을 이게 분배를 하는데 x에만 붙는 그런 느낌. 왜냐면 평균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서 이제 식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기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되고 분산은 딱히 그런 건 없어. 그냥 분산은 보통 나와봐야 이런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딱 이렇게 1차식의 형태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제 a제곱 vx라고 그냥 외워주면 상관없어. 이렇게만 외워도 되고 그 다음 시그마 ax 플러스 b 같은 경우는 절대값 a에다가 시그마 x 이렇게 붙는다는 거. 마찬가지 얘도 별 다른 거는 없다. 딱히 그냥 뭐 더 변형되는 건 없어.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얘만 조금 그런 느낌으로 분배해서 x만 붙는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여기도 과정이 나와 있긴 한데 별로 필요가 없다. 자, 이것도 간단하네. 어렵지 않네. 그냥 연립이지. 평균 분산 여기서 구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다 대입해서 연립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항분포 바로 이어서 한번 볼게. 자, 이항분포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산확률 변수라는 거 안에,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이항분포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수 중에서 조금 이제 그 상황 자체가 독립시행의 상황일 때, 이때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원래 정의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확률 질량 함수가 NCX의 P의 X제곱, 그 다음에 1마 P의 N-X제곱.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물론 X는 0부터 1, 2 쭉 가서 N까지.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를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하고,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X 물결 표시하고 B에 N, P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N이 의미하는 바는 독립시행이니까 당연히 독립시행이라는 거는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걸 독립시행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 N이라는 거는 시행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P라는 거는 그 시행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 A에 대한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걸 이항분포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얘도 어찌됐건 이산확률 변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표로, 이산확률 분포표로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그린 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대충 표로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는 저렇게 생겼고. 그래서 뭐 이것도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그냥 동전 똑같이 해볼까, 동전? 동전을 이번에는 한 4개를 던진다고 해볼게. 동전 4개.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자체가 이제 독립시행이 되는 거지. 맞지?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지든 하나를 4번 던지든 어차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독립시행이라고 생각을 해준대.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확률 변수를 써보면 이제 px는
x가 뭐 4번의 시행 4cx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앞면이 나오는 게 내가 원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2분의 1의 p제곱을 써주면 되고 x제곱 써주면 되고, 그 다음 2분의 1의 6건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 똑같으니까 4-x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 당연히 뒤에는 x가 가질 수 있는 값도 써주긴 해줘야 돼. 0, 1, 2, 3, 4까지 나오겠지. 맞지?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를 먼저 써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이거를 굳이 이산확률 분포표로 그리면 대충 뭐 하나씩 다 그릴 수 있긴 한데, 솔직히 이항 분포 같은 경우는 이산확률 분포표를 굳이 그리진 않아. 보통 우리가 기호가 있기 때문에, 요 기호가 있기 때문에 요게 가장 또 간단한 기호라서 요걸로 많이 표현을 하는 편이지. 그래서 표로 굳이 그리자면 뭐 이렇게 어떻게 그릴 수 있긴 한데 안 그릴게. 귀찮아. 그래서 기호로만 그냥 써보면 x는 뭐라고 쓰면 되냐? 시행의 수가 4번, 그리고 원하는 확률은 2분의 1이지.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이 이항분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나올 때 보통, 뭐 물론 확률 구하라는 문제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보다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서 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공식이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간단하지. 좀 더 쉽잖아. 다 곱하고 이 앞에서 했던 것들은 표를 구해서 이것들을 곱하고 다 더하는 그런 작업이었다면,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공식이 또 따로 있지. 평균 구하는 게 NP라고 얘기를 하지. 맞아? 시행횟수랑 확률 곱해서 그걸로 이제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는 NPQ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제 Q 같은 경우는 P의 여사건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루트 NPQ로 계산을 이렇게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공식만 잘 기억하고 요걸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거 내가 증명해줬냐 혹시? 나오는 거? 안 해줬냐? 안 해줬어? 그러면은 여기 증명 혹시 있냐 여기? 증명은 없네. 해줘? 아니야? 안 해줘도 돼? 해줘? 말아? 아니 뭐 해주면 해주겠는데, 솔직히 좀 나도 망설여지는 게, 이게 좀 너무 더러워서 시간을 좀 이렇게 좀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 증명 과정 자체가 별로 이렇게 필요하진 않아서, 그러니까 별로 써먹을 데가 없어. 그 증명 과정 자체가 그냥 시그마로 증명을 좀 하면, 그러니까 물론 다른 걸로도 증명할 수 있지만 시그마로 증명하면 그나마 편하긴 한데 되게 헷갈려. 그리고 되게 좀 이렇게 좀 그지 같아. 그래서 굳이 이걸 증명은 하진 않을게. 하지마. 고민되네. 됐어, 안 할게. 아무튼 그냥 외워서 써먹기만 잘하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기만 해.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나 나와 있긴 한데, 요거는 사실 이제 내신에서는 좀 가끔 이제 나오기도 하거든. 한 문제 정도씩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게 모의고사나 그쪽 수능 쪽에서는 딱히 크게 뭐 이걸 가지고 뭔가를 푼다 그런 느낌은 없어갖고, 그냥 이제 이해만 좀 하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너네 이제 우리가 앞에서 확률을 배웠을 때, 확률 배울 때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잖아. 수학적 확률이랑 통계적 확률, 그 다음에 기하적 확률 3가지가 있잖아. 맞아? 이 중에서 이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요거 2개를 좀 보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적 확률은 이론적인 확률이라고 했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6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냥 6개 중에 하나라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 시행을 무한번 반복했을 때 6개 중에 하나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6분의 1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잖아. 실제로 무한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론적인 확률인 거고, 통계적 확률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걸 토대로 확률을 만드는 게 통계적 확률이잖아. 내가 실제로 6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만약에 2번 나왔으면 1의 눈이 나올 통계적 확률은 6분의 2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단 말이야. 이해하냐? 그런 게 통계적 확률이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요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 통계적 확률에서 당연히 내가 직접 하는 거니까 시행 횟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했을 때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거의 같아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큰 수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크면 이 통계적 확률에서 시행 횟수 내가 직접 해보는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그냥 이론적인 확률이랑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결국 충분히 크면 그냥 수학적 확률이든 통계적 확률이든 똑같이 써도 상관이 없다. 뭐 그런 말이야. 이해하지?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냥 해석하면 돼. 그래서 기호로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치? 그냥 뭐 해석을 좀만 해볼게. 그러니까 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냥 뭐 p의 절대값 n분의 x 마이너스 p 요게 h보다 작을 확률이 1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n분의 x가 통계적 확률이야. n이 시행 횟수고 x가 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게 통계적 확률이고 p를 보통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통계적 확률에서 수학적 확률을 뺀 거의 절대값이라는 건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 차이가 h보다 작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h는 충분히 작은 양수라고 나와 있거든. 충분히 작은 양수라는 건 진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작다는 얘기야. 뭐 이런 거 대충. 요거보다 작대. 엄청 작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작은 거보다 작다는 건 당연히 차이가 거의 없다는 얘기지. 그럴 확률이 1이다라는 얘기야. 확률이 1이라는 건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돼.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이제 조금 무한대는 좀 오버하긴 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시행 횟수를 좀 많이 늘리면 이런 얘기야. 이해했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해만 좀 하고 넘어가면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 뭐 별로 어려운 게 없고 그냥 평균 분사 표준편차 구하는 거라서 여기는 그냥 넘어가 볼게. 그 다음에 이제 연속 확률 변수가 나오는데 그치? 구성이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셀 수 없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네.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그 다음 숫자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범위면 그런 x값을 갖는 확률 변수면 연속 확률 변수지. 그러니까 너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 다음의 숫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x가 3 이상 5 이하라고 해봐봐. 그럼 3 다음 숫자가 얼마야? 3 다음 숫자 4야? 4는 아니잖아. 그거보다 더 적은 게 있잖아. 뭐 3.5도 있고. 그 3.5라고 얘기하면 또 적은 게 있잖아. 3.2도 있고. 3.2라고 얘기하면 또 3.1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3.1이라고 얘기하면 3.01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음 숫자를 얘기할 수 없겠지. 그치? 대충 이런 거.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걸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이 연속 확률 변수도 앞에 이산 확률 변수에서 했던 것처럼 좀 비슷하게 패턴을 갖고 있는데, 아까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관계식, x랑 그 확률 변수랑 확률의 관계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기호로는 당연히 그냥 y는 fx라는 기호를 사용을 한다. 그냥 함수, 말 그대로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우리 앞에 이산 확률 변수에서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표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뭐 대응 함수의 대응표를 가지고 그 주머니 그리는 거 있잖아. 이런 걸로 표현할 수도 있고, 물론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긴 한데,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표를 가지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 당연히. 뚝뚝 끊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좀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함수들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그 조건 중 하나가 첫 번째가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fx가. 그다음 두 번째는 주어진 범위, 문제에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x가 주어진 범위가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산확률 변수에서도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0, 1, 2 이렇게 쓰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범위, 말 그대로 범위로 나오는데,
만약에 x가 a에서 b까지 범위로 주어졌다고 하면 x는 a, 그 다음에 x는 b, 그리고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1이다라는 거. 요걸로 둘러싸인 면적이 1이다. 이렇게 나오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률의 총합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을 계산할 때 그 면적을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확률 배웠던 것 중에 기하적 확률 있잖아. 기하적 확률이 이제 면적으로 이제 확률을 계산하잖아. 면적이든 아니면 길이든 그런 걸로 계산하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면적이 이제 1이다라는 거. 확률의 총합이 1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어떤 확률을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요거는 x가 알파, 그리고 x가 베타, 그 다음에 y는 fx, 요거랑 x축으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부분의 이제 면적을 구해주면 그게 이제 확률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지. 너네 정적분은 이미 배웠으니까 이걸 정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이렇게. 기억하냐 이거? 하고 있지? 요걸로. 뭐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어떤 확률 밀도함수 fx가 4x래. 4x, y는 4x. 그럼 그래프 대충 이렇게 그릴 수 있지. 그리고 주어진 범위가 0부터 뭐라고 하지? 예시를 좀 잘못 든 것 같아. 아니네. 맞지. 2분의 1까지. 그치. 이렇게. 아, 좋아. 2분의 1까지. 그 여기 얼마야? y값 얼마야? y값은 2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확률 밀도함수라고 하겠지. 일단은 주어진 범위 0부터 2분의 1까지 요 사이에서 fx는 다 0보다 크지?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요 사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0부터 2분의 1까지 요만큼의 면적, 요만큼 면적 구하면 얼마야? 1이 맞아, 근데? 1 아니잖아. 그지? 그니까. 그럼 여기가, 아이씨, 잠깐만, 얘기를 좀 해줘야지. EX로 바꾸면? 아니, 이런 예시 하나를. 요걸 8로 하자. 이걸 8로 하면 되거든요. 요걸 8로 하면. 그러면은, 그럼 되지 않나? 그럼 여기가 4가 되지 않아? 그럼 되지. 맞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오케이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 1번하고 2번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확률 밀도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일단 x축보다 주어진 범위에서 x축보다 이제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어진 범위에 해당하는 면적을 구했을 때 항상 1이 나와야, 그래야 이제 확률 밀도함수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제 확률을 뭐 요걸 구하래. 0부터 예를 들어서 x가 4분의 1까지. 자, 요런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은 그냥 말 그대로 4분의 1까지 그냥 찍어준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을 찾으면 그게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확률이 되겠지. 그치? 4분의 1 대입하면 얼마야? 여기 4분의 1 대입하면 2 나오나? 맞지? 2 나오지? 그럼 면적 얼마냐 이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니까 계산하면 4분의 1 나오겠지. 맞지? 그래서 뭐 요런 게 그냥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도 기억을 하려나 모르겠네. 요런 확률은 얼마야? x가 4분의 1 확률. 얼마라고? 0. 0이지 0. 미안해, 잘 안 들려서.
0이라고 하지 0. 그지? 그러니까 여기 확률 밀도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산확률 변수처럼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확률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 기하적 확률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옛날에 기하적 확률 할 때 이 기억이 나냐? 뭐 A, B에서 예를 들어서 요 길이가 이제 10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뭐 선분 내가 그러니까 요 선분 AB 위에 점 P를 하나 찍었을 때 선분 AP가 7일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이제 0이라고 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범위로 나오면 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7 이하라고 하면 7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얘는 우리가 10분의 7이라고 얘기하잖아. 맞냐? 이 기억나냐 이거? 그러니까 일단 7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만약에 7이라고 했을 때 그럼 P를 내가 P라는 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어디든 찍으면 이걸 만족하니까 맞아? 그럼 P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는 그 P가 될 수 있는 길이를 따져보면 7이 나올 거 아니야 당연히. 맞지? 점 P가 그러니까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고 P가 여기 있어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점을 찍든 간에 다 이걸 만족하니까 그럼 P가 될 수 있는 그 점들을 다 모아서 길이를 구해보면 7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7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맞아? 근데 선분 AP가 얘가 딱 7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딱 7이 되는 점은 당연히 딱 여기 한 점밖에 없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 한 점에 대한 길이는 얼마야? 이걸 만족하는 P가 될 수 있는 건 딱 한 점이잖아. 그럼 너네 점에 대한 길이가 얼만데? 점에 대한 길이는 0이잖아, 0. 점의 길이가 0이지, 당연히. 그치? 너네 수직선에서 원점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2라고 하잖아. 여기까지 길이는 1이고 여기까지 길이는 0이잖아. 그러니까 점의 길이는 0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10분의 0이니까 0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확률 밀도함수 같은 경우는 범위로서 확률을 구하는 거지 딱 하나의 확률을 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사실 등호가 여기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크게 상관이 없어. 여기 확률 밀도함수에서는. 이해하지? 그러니까 등호가 여기 안 들어갔어도 그냥 똑같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게 확률 밀도함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어우씨 뭐냐 이거 또 나오게 생겼네. 이거 한번 해볼까? 재밌겠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 일단 뭐 니네가 한번 해봐. 이거는 다 어차피 풀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정규분포. 정규분포가 나오는데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이제 이항분포랑 패턴은 좀 비슷하다잉. 아까 이항분포의 그 정의가 확률 질량함수가 독립시행의 그 확률을 따를 때 그때 이제 이항분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 정규분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fx라는 확률 밀도함수가 저기 나와 있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그 다음 2의 시그마 제곱분의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그렇지, 이렇게. 사실 이 식은 별로 외울 필요 없다 했지. 요거를 따를 때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를 기호로 우리가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기호로 n의 m,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지. 여기서 당연히 m은 뭐야? 평균, 그치?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이라는 건 분산인데 분산 얘기하는 건데 보통 이것도 표현할 때 그냥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잖아. 우리가 왜냐면 뒤에서 표준화 할 때 표준 편차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사실 그래서 이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요 확률 밀도함수 요 식은 굳이 기억할 필요 없고 일단 요 기호랑 그 다음에 이 식의 그래프이지, 그래프. 그 그래프까지만 잘 기억을 하면 되지. 그래프의 성질 같은 거. 일단 정규분포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그래프가 가운데가 평균인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지. m에 대한 대칭을 이루는 그래프. 그래?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의 성질만 잘 기억하면 되는데 일단 성질 첫 번째는 x는 m
대칭축의 방정식,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m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높이? 최대값. 가끔 이런 것도 나오긴 한다잉. 이 fx의 최대값은 x가 m일 때 나오겠지. x가 m일 때 최대값을 갖겠지. 그래서 그 최대값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최대값 자체는 뭐 알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만. x가 m일 때 최대값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정의역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란 얘기지. 그치? 정의역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점근선을 갖고 있지. 점근선은 뭐야?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면 x축이니까 y는 0이라고 쓰면 되겠지. 맞아? x축.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요 그래프 y는 fx와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당연히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확률의 총합이니까.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제일 중요하지. 표준 편차가 클수록, 그러니까 시그마가 클수록 높이가 어떻게 돼? 높이가 높아져 아니면 낮아져? 낮아지지, 그지? 낮아진다 이렇게. 반대로 시그마가 작을수록 높이는 높아진다. 높이가 높아짐.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지. 요거랑 이제 요거. 그러니까 가운데에 대해서,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이게 이제 모의고사 수능 쪽에서는 정규분포를 조금 이제 어렵게 낸다고 하면 이 그래프의 대칭성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좀 어렵게 내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평행이동이나 대칭성으로 이제 좀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마 너네 내신 대비할 때 했었어. 근데 내신 대비할 때 한번 기출지에 나왔던, 그러니까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기출지에 사용을 해서 그걸로 내신 대비를 한 적이 있어. 그런 문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대칭성을 가지고 푸는 거. 그래서 이 성질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하고,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여기 있네. 3번 같은 거 한번 볼게. 자, 요거는. 자, 확률변수 x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대. 일단 가조건을 보면 x가 m-6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x가 2m-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 아하, 그러세요. 일단 가조건에 해당하는 게 뭐야? 가조건에서 뭘 알려주고 있는 거야? 가조건에서 평균을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야? 일단 얘가 정규분포니까 당연히 종 모양의 이런 그래프가 될 텐데, 근데 이 그래프의 평균이 문제에서 m이라고 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요거 m-6이랑 그 다음에 2m-3, 그러니까 얘보다 작거나 같고 얘보다 크거나 같은 그 확률이 똑같다라는 거는 m-6이니까 당연히 m보다 왼쪽에 있겠지. 그러니까 요만큼에 해당하는 확률이랑 요게 똑같으려면 당연히 이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요만큼. 맞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의 평균이 m이란 얘기지. 그치?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요거 평균 구하면 얼마야? 평균 구하면 둘이 더해서 3m-9를 2로 나눈 거, 요게 이제 m 값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이거 곱해버리면 3m-9가 2m 나오니까 넘기고 넘기면 m 값은 9라는 게 나오네. 그래서 평균은 9라고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가지고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조건에서는 뭐라 나왔냐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럴 확률과 그 다음에 x가 m 플러스 9라고 쓸게. 9 플러스 2 시그마 2r의 확률과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 얘 부동호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요 두 놈이 서로 이제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3하고 9 플러스 2 시그마. 요거의 그 가운데 있는 놈이 평균이니까 9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주면 2 곱하면은 12에다가
12 플러스 2 시그마가 18이니까 2 시그마는 넘기면 6이 되겠고 시그마는 3이 되겠지. 그래서 뭐 둘이 더해주면 되겠지. 이해하지? 그래서 이런 대칭성을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좀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이런 거 많이 풀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정교분포인데 사실 이 정교분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 맞지? 정교분포가 이제 연속 확률 변수다 보니까 x가 확률 변수 x가 뭐 키가 될 수도 있고 몸무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간이나 아니면 뭐 온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단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숫자의 차이가 좀 크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를 2개 이상을 이제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같은 선상에서 보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계산도 마찬가지 힘들고 이 키에 대한 키 같은 경우는 이제 100, 150이 그냥 막 넘어가니까 그거를 가지고 뭐 정적분을 해서 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만든 게 이제 표준 정교분포잖아. 그러니까 표준 이렇게 다 합친 거지. 표준 정교분포. 그러니까 기준을 만든 거지, 기준. 맞지?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이제 Z, 확률 변수 Z라고 얘기를 하고 얘도 정규분포가 되는데 이제 확률 이렇게 평균이 당연히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정규분포. 요걸 이제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하고 마찬가지 정규분포기 때문에 그래프는 똑같이 그리면 되지. 대신에 가운데가 이제 정확하게 0으로 정해진 거. 이런 거. 맞지? 요게 이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다 단위를 통합시킨 거. 맞지? 그래서 이런 키에 대한 정규분포나 몸무게나 온도에 대한 정규분포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로 돌린 다음에 여기서 비교를 하거나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기준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표가 이제 책 뒤에도 나와 있고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지. 이렇게. 뭐 여기서 계산하는 방법은 다 기억을 할 거 아니야. 기억하고 있냐 다?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거 하나만 여기는 좀 그렇다. 자, 간단하게 계산 한번 그냥 해보면 아니다. 그냥 바로 표준화하고 계산하자. 어차피 이게 너무 쉬워서 안 나오네, 여기도. 아무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과정을 우리가 표준화라고 얘기하잖아. 표준화. 이 표준화에 대한 식, Z는 시그마분의 x-m으로 계산을 하면 되지. 맞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걸로 다 돌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더 굳이 설명하진 않을게. 그냥 하나만 좀 풀어볼게. 그냥 요거 한번 해볼까? 5번? 간단하게. 자, 5번은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저렇게 두 개 확률 나와있지. 자, 이랬을 때 m 플러스 시그마 값을 요 표를 보고 구하래. 일단 첫 번째, 요게 지금 표준 정규분포의 그 표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쟤네들을 지금 x 확률 변수 x인 거를 z로 바꿔서 이걸 이용해서 풀어야겠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먼저 표준화를 좀 해주면 처음에 표준화하면 z가 48-m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 이상 1 확률이 0.0228 이렇게 나올 텐데 자,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주면 안 그려서 풀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그리는 게 낫지. 헷갈리지 않으려면. 어디 써야 돼? 얘가? 왼쪽 오른쪽? 오른쪽에 있어야지. 한 이쯤에 있어야 그래야 이제 이만큼이 0.0228 정도 될 거고 요만큼은 당연히 0.4772가 되겠지. 그지? 0.4772가 되는 게 누군데? 여기네. 2.0. 맞지? 2.0. 그러니까 요 별이라는 놈이, 요 놈이,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48-m 값이 2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48-m 값은 2 시그마라고 해서 m과 시그마의 관계식을 하나 찾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같은 방법으로 표준화를 좀 해주면, 42-m, 나누기 시그마, 그 다음 48- 근데 48-m 나누기 시그마를 방금 우리가 2라고 구해놨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냥 요걸 2라고 바로 써버리는 게 낫지. 이렇게 써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0.2857이래.
그러면 요 2라는 거는 요쯤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요까지가 0.2857이래. 그러면은 0.2857?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볼게. 그러면 요 놈은 여기 있죠, 요 놈. 요 놈은 0보다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야지. 맞아? 왜냐면 왼쪽에 있게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딱 요 부분이 요만큼의 확률이 0.477인데 만약에 얘가 요 0보다 왼쪽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요만큼 확률을 얘기하는 거면 0.477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작지? 0.2857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쪽쯤에 있단 얘기지. 이쪽, 오른쪽에.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의 확률이 이제 0.2857. 이렇게 나오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0.477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뭘 뺐을 때 이렇게 나오는지를 생각하면 되잖아. 뭐야? 대충 근데 바로 느낌이 딱 있지 않냐? 이게 바로 보이잖아. 뭐야? 192로 빼면 되지. 그치? 0.3 얼마 뺀다고 했을 때는 2가 안 나올 거 아니야, 처음이. 그치? 그러니까 뭐 0.192로 같은 게 되겠지. 그러니까 0.5라고 할 수 있겠네, 얘가. 그럼 요걸 가지고 또 이제 식을 하나 만들어 보면 42-m은 0.5 시그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요 둘이 연립하면 m과 시그마 구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항분포랑 정규분포의 관계인데, 요것도 아까 아니구나.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왔을 때 보냐면, 확률 변수 x가 이제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던 게, 이항분포 문제에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도 가끔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야. 그리고 확률이 나온다고 해도, 그 확률을 직접 계산하라는 문제는 잘 안 나와. 왜냐면 이게 만약에 이항분포에서 시의 횟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 300번이고 동전은 300번 던지고 이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확률은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진짜 앞면이 막 243번 이상, 그 다음에 300번 좀 심하다. 250번 이하의 확률 막 이렇게 구하라고 하면 이건 이항분포기 때문에 독립시행이라서 요거를 각각 구하려면은 당연히 x가 243번일 확률, 그 다음에 x가 244번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해서 x의 마지막은 250번일 확률 막 이런 걸 다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한다고 치면 얘는 진짜 243에 2분의 1에 당연히 300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계산이 불가능하잖아. 맞지? 이건 계산기로도 계산이 안 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산하게끔 나오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정규분포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좀 정규분포화 시켜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요거랑 같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수학자들이 발견해낸 그런 성질, 뭐 증명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시행횟수 300이라는 요 시행횟수가, 그러니까 이항분포에서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여기서 충분히 크다는 거는 대충 얼마 정도 얘기하는 거야? 최소? 30회 정도? 그냥 30회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30회보다 훨씬 크게 나오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충분히 크면 얘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 수학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고등과정에서 증명은 불가능하고, 대학 갔을 때 그때 이제 뭐였지? 중심극한 정리였나?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할 거야 아마. 나도 가물가물해, 오래돼서. 아무튼 그런 걸로 증명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증명하진 않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크다라고 나오면 어차피 항상 충분히 커. 이렇게 그게 나오면 이제 정규분포 바꿔서 이걸 가지고 얘를 표준화를 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이해하지?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게 거의 최종 단계야. 정규분포랑 이항분포가 같이 섞여 나오는 거. 이게 최종 단계의 문제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려워. 같이 이제 섞여 나오는 것 중에서 이런 게 나오면. 그래서 요거는 이쪽 부분에 대한 문제는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을 거야. 여기는 뭐 됐고. 그러니까 옥녀는 그거 했냐? 이 뒤에 아예 안 했지. 한 번도 안 했지. 단 한 번도 안 했지. 학교에서도 안 했냐? 쉐시네.
그러면 이거 뒤쪽은 설명을 좀 제대로 해야겠네.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알았어.